이승만과 박정희는 전설의 국부인가? 아니면 매국 독재자인가? 그들의 실체를 철저히 밝힐 필요가 있다. 그들을 신화적 영웅으로 만든 이들이 누구니지도 밝혀봐야 한다. 대한민국 보수가 어떻게 역사를 왜곡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인 미하원 보고서가 있다. 보고서의 원제목은 Investigation of Korean-American Relations, Report of the Subcommittee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US House of Representatives. 이다 간략히 한국-미국 관계에 관한 조사 보고서. 이 보고서는 1978년 작성되었는데 이 해는 코리아 게이트 사건이 정점으로 시달을 때였다. 코리아 게이트 사건은 1970년 시작돼 1978년 끝난 박정희 정부 희대의 미국 의회 로비 사건으로 박정희 지시로 중앙정보부와 박동선이 중심이 되어 통일교 교주 문선명 등이 미 하원 의원 30명과 접촉해 뇌물을 건넨 사건이다. 이 사건에 연루된 미 하원 의원 10명 기소 7명이 사임하고 3명이 공소시효가 끝난 전대의 미문의 엄청난 사건이었다. 경애하는 의원 여러분, 먼저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산하 국제기구 소위원회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에서 정치적 활동을 할 야망이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인권이 유린되고 정의가 불타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증언대에 선 것입니다. 네, 전 한국 최고 정보기관의 책임자였습니다. 썩은 권력을 탐욕스럽게 먹던 제가 모든 걸 토해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그 냄새나는 썩은 권력의 맨 끝에 있는 한 사람을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프레지던트 박 대통령이 지금 한국 민주주의를 비극으로 만들고 있는 자입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당연히 박정희가 있었다. 1968년에 당선된 닉슨 대통령 정부는 박정희 정부의 인권 탄압과 통치 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와 원조를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이를 개선할 생각이 없었다. 박정희는 인권과 민주주의 탄압해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닉슨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를 무시하고 미국 의회를 통해 신의 정권을 연장하려고 시도했다. 박동선은 박정희의 지시를 받고 미 의회의 로비를 시작하였으나 바로 적발되었고. Is the CIA a cheap Hollywood private detective or something? How could they bug an allied nation's leader? I swear to God, I had no idea. You know, His Excellency will not let this blow over. He will strongly condemn America and will inform the UN. You know the U.S. will not let this go then, too, yes? Maybe we should tell the UN about President Park's Swiss bank accounts. 야, Robert, as you know, the situation in Korea is uniqu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s improving. Korea is willing to change. But if you push a troublemaking teenager too hard, they will fall completely off track. President Park has been in power for 18 years. 18 years. At 18, even a boy becomes a man. You better get your shit together, Kim.
and get this runaway train back on track. Things will change. I will make sure of it. 미국은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감안해 미 대사를 통해 정중하게 위법적인 로비 활동을 멈출 것을 수차례 권고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듣지 않았다. 박정희는 오히려 통일교 교주인 문선명과 함께 Korean Cultural Freedom Foundation. 이라는 속칭 KCFF 비영리 단체를 조직 및 의회에 적극적인 로비를 시작했다. 코리아 게이트 사건 당시 세계 정세는 매우 급박하였다. 미국 입장에서는 냉전의 보루이자 일본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할 한국의 대통령이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인권을 탄압하며 미국 대통령의 지시를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 하원은 코리아 게이트 사건으로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재조명해야 했고 원래 계획이던 미국 원조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경제체제로 변신시키려 노력한 미국은 박정희 정권 하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원조 중단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고려했다. 케네디 대통령의 지시로 설립된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속칭 에이드는 원조와 차관 형식으로 여러 나라의 존립과 개발을 도왔다. 표에서 보듯 1953년부터 1961년까지 정부 재정의 무려 74%가 미국 원조였고 1962년부터 66년까지 37%를 차지했다. 1962년 미국의 설계로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한국의 원조액을 줄이고 경제적으로 자생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는 미국의 의도였다. 이는 미 하원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국민의 열성과 재능으로 인해 미국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미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1년에 걸쳐 작성한 이 보고서는 이승만, 박정희가 감춘 대한민국 근대사를 객관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미 의회는 이 자료를 2013년 디지털화하여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IT 기술의 축복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이 보고서의 원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보고서 160페이지에 따르면 2차 대전 후 한국 경제 복구를 위해 필요한 미국의 향후 역할과 연구를 위해 조사단 파견 그 결과 1953년부터 1962년까지 미국은 한국에 2억 달러 이상 원조하였고 1957년에는 3억 7천만 달러로 정점을 찍었다. 이러한 지원은 구호와 한국 경제의 인프라를 재건하여 향후 건전한 경제 체제를 만들어 미국에 지원액을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투자는 세계 도처에서 벌어질 소련과의 냉전 구도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보고서 165페이지를 보면 박정희가 집권하자 한국 경제와 정치적 상황을 조사하고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권고안을 작성했고 미국은 2,800만 달러의 국방 보조금에 대해 국방 계획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는데 하나는 수출 주도형 경제를 통해 매우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 막대한 국방 예산을 지원한다. 두 번째로 에이드는 이러한 성장이 사회적으로 공평하고 민주적인 정치 환경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싶었다. 미국은 박정희가 집권하자 그의 성향과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분석하고 빠른 시간 내에 박정희에게 권고안을 제시했고 그것은 한국이 헌법으로 인권을 보장하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조건으로 이승만이 부패와 경제 파탄으로 실패했던 경제개발 3개년을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경제개발 5개년으로 변경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박정희는 미국이 제시한 수출주도형 산업국가로의 개혁, 민주주의 국가로의 개혁을 받아들여야 했고 군인 출신으로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미국의 제안을 당연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미국은 이승만 정권의 부패로 인해 자신들의 막대한 지원금이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미국은 아예 한국의 경제개발 시스템을 미국이 설계하고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갈 것을 조건으로 따라 이를 거의 강제로 실행시킨 것이다. 미국은 당시 일본과 서독을 전후 부활시킨 경험을 갖고 있었고 일본과 독일의 경제성장 모델 역시 수출주도형 국가였다. 헌법으로 인권을 보장하고 민간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실현을 전제로 한국 경제를 발전시켜 자유진영의 한 축으로 세우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는 미국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 새끼도 막 똑같은 새끼야. 미국 놈들 엎고서 지가 날 어떻게 할 건데? 어? 그렇게 민주주의가 좋아서 미국하고 붙었으면은 박 부장처럼 미국 가서 하려고 그래. 지 친구도 죽인 새끼야. 내가 뭘 믿고 옆에 돌아? 배짱남의 새끼. 김 부장, 이 자식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임자 옆에는 내가 있잖아. 임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박정희는 정권을 유지를 위해 인권 유린, 유력한 정치인 납치 감금 폭행 고문 등 여전히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일제 식민지 시대의 방식을 고수했다. 김성조가 삼선 개헌을 반대한다고? 네. 아까 이미 상당수 의원들이 김 의원한테 붙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 각하 명대로 하겠습니다. 임자 옆에는 내가 있잖아. 임자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건 삼선 개헌 수고했어요. 각하, 감사합니다. 좀 쉬지 그래 박 부장. 여론이 안 좋아.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난리야. 좀 살살 했어야지. 각하, 그건 김 의원이 왜? 왜 날 또 나쁜 놈 만드냐고. 너 그렇게 사람 쥐어 패고 무사할 줄 알았어? 어이가 없네. 각하, 전 각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박 부장 땅 샀어? 땅덩어리도 좁은 나라에서 땅을 사고 다닌다고? 돈 보따리 내놓고 퇴근해. 출근할 때까지 집에 있어. 저 박용광이 돈 문제만은 깨끗합니다. 제 명예를 걸고 살인 사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각하, 다 토해내. 그거 입에 물고 있다가 뒤지지 말고.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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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하. 박정희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경제원조 중단 계약서에 명시된 행동을 한 것이다. 그러나 다까까마, 아니 박정희는 여기에 대해서도 미국 의회를 돈으로 매수해 자신의 정권을 연장시키려는 술책을 부렸고 그로 인해 미국은 박정희를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 나 그러더라고. 그 책장도 싹 다 꺼내서 확인해. 양키 새끼들 머리털 하늘까지 싹 다 찾아내. 저 소파 밑도 다 뜯어서 확인해. 제대로 찾으라고, 제대로. 주권 침탈의 현장 보여? 뭐? 아, 도대체가 미국 놈들이 각각 집무실에 도청장 지났는데 이 나라 정보부장이 모를 수가 있어? 통탄할 일이야. 어? 경술국시야 이거는. 어디서 불렀어? CIA 거 다 확인했어. 이거 집무실이랑 다 뒤지고 있어. 철수시켜. 우리 애들 불러. 이 지경 될 때까지 모르고 있던 놈들 뭘 믿고? 각하 들어오십니다. 당장 철수시켜. 오만 방자한 새끼들. 대한민국을 얼마나 졸로 봤으면 대통령 책상에다 도청장 쳐달아. 정보부장은 대체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알아보고 조처하겠습니다. 당장 특사를 보내셔서 강력하게 항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유엔에 보내야 될 사안입니다. 이거 안 그렇습니까, 비서실장님? 주한 미 대사 데리고 와. 당장 저 태극기 앞에 무릎 꿇으라 그래. 이거는 대한민국 자존심 문제.
이것은 추후 박정희는 정권의 기반을 흔들리게 하고 결국 국가의 명운을 위태롭게 하여 핵개발이라는 수를 둔다. 이 수를 둔 이유는 다시 미국 정부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함이었다. 너도 죽어봐. 가만히 있어, 새끼야! 뭐 하는 거야? 이 손대줘라! 줘! 강대라! 강대라! 야!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줘! 경호들은 다 처리했습니다. 여기 문을 왜 꺼진 거야? 괜찮아. 각하를 혁명의 배신자로 처단합니다. 김재규에게 암살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리고 우매한 한국 국민들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여전히 국보이자 신으로 추앙하고 있다. IT 시대에 접어들어서야 그들이 감춘 진실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들의 편견은 여전히 압도적이다. 마지막으로 히틀러는 살아생전 국민들을 개돼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취급하지 않았다. 히틀러의 여러 명언 중에 하나는 국민들은 생각이라는 걸 하지를 못한다고 했다. 국가와 정치인들은 빨갱이 친일파 지역 감정들 남녀차별 등으로 국민들을 분열시켜서 정치를 독점하려고 한다.